일본인들은 단순히 GDP 규모만 보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버블 경제 시절의 향수에서 벗어나오지 못해 아직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찬란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에 온 일본인들 중 다수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었다는 통계가 증명합니다. 한국인들의 삶은 일본인들의 삶보다 풍요로운 것은 물론 일본인들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까지 변화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상에 충격을 먹는 이유는 한국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선진화됐기 때문에도 있지만 일본이 갈라파고스 화로 인해 더디게 성장한 것도 있는데요. 1970에서 80년대 컴퓨터 산업의 태동기 무렵 일본은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거품 경제의 절정을 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굳이 국제표준을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만 통하는 독자 포맷을 만들어 사용하던 것입니다. PC나 휴대전화의 초기 형태를 보면 국내 표준조차 없이 각 회사별 시스템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계에서 국제표준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언어나 시장 영향력이 열세가 되자 일본이 거꾸로 소외되면서 자연스레 장벽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그 장벽은 너무나 거대해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면 놀라고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생활을 보면 다른 의미로 놀라는 이유이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은 세탁기도 아직도 찬물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형 세탁기 역시 예외가 아니고 호스를 꽂는 곳이 하나밖에 없으며 주택에도 세탁기를 놓으라고 만들어진 공간에는 아예 찬물 밸브 하나만 달려있죠. 그리고 일본 하면 팩스이듯이 팩스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여전히 팩스를 쓰긴 하지만 거의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만 사용하는 것에 반해 일본은 가정집의 팩스 보급률이 33%나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의 워드라이터 또한 최근에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워드라이터는 본체에 달린 버튼을 눌러 글자를 입력하면 별도로 장착한 볼펜을 움직여서 택배 용지에 글을 써주는 기기인데 그냥 간편하게 컴퓨터에 글을 입력하고 프린트기로 출력하면 끝날 일을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기기를 만들어서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면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일상이 충격적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례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바로 일본인이 한국 식당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요즘 많은 한국인들은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씁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신용카드의 정보를 전송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쉽게 등록할 수 있죠. 한국의 삼성페이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삼성페이 하나만 바라보고 삼성폰을 사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삼성페이는 편리성, 범용성, 보안성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한국인이라면 삼성페이는 이제 흔한 간편 결제 서비스 중 하나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현금 결제를 그만하고 싶어 해서 카드를 쓰는 한국인들이 부럽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단지 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발전된 기술력이 한국 사회에 통용되어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당 일본인은 한국 식당에서 한국인들이 결제할 때 핸드폰을 내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서술했으며 내가 알던 한국은 일본과 비교되는 것조차 칭찬인 국가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몇 수 앞서 있는 국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핸드폰을 내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핸드폰으로 즉석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가? 한국인들은 현금 쓰는 거에 익숙해서 본국에서도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는 언제쯤이면 저런 기술이 일상에 보급될 수 있을까? 그냥 한국이 너무 부러울 따름이다. 총리가 바뀌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길 바라자. 그러면 일본도 충분히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구나. 하긴 일본에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바이러스에 시달려야 하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사람들은 가난함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국에 간 일본인들의 입소문이 퍼져서 나중에 너도 나도 한국 가겠다고 소리칠까봐 걱정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보여줄 게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한국은 기술적으로 나름 괜찮은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을 능가할 정도라는 거야. 어떻게 한국처럼 가난하던 나라가 단기간에 저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지?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힘도 그렇고 한국이 가진 저력은 정말 인정해줘야겠어. 비록 일본보다 작고 힘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일본도 한국 특유의 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무슨 충격까지 먹고 그래? 원래 한국은 IT 쪽으로 기술력이 뛰어났었잖아. 그걸로 국가 유지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당연히 그 정도 기술력은 있어줘야지. IT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는 일본 기술력이 한국 기술력보다 딸리지 않아. TV나 노트북만 해도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인기가 더 많고 자동차도 우리가 더 잘 만들잖아. IT 쪽은 그저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찝찝해. 한국은 일본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약해 빠진 나라였는데 시간이 흘러 조금씩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게 생기고 있잖아. 전 국민의 보편화된 기술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경제력과 군사력마저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어. 안타깝지만 한국의 사회 인프라와 기술력은 일본보다 몇 배는 앞서 있어. 한국을 가본 사람들이라면 느낄 거야. 한국에서 한국이 단순히 일본보다 조금 앞서 있구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게 될 정도야. 한국인들이 그런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평생 살아간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한국에 즐겁게 여행하러 갔었는데 암울한 일본과 비교돼서 여행 내내 암울했어. 우리는 언제쯤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그냥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 아베와 스가는 한국과 적대적으로 지내고 있고 이것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됐지. 다음에는 무조건 한국에 친화적인 총리를 뽑아서 한국과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것만이 한국인들의 경험하고 있는 일상을 일본인들도 경험할 방법이야. 한국은 은근히 순진한 면이 있어서 일본 쪽에서 관계 개선을 하면 좋다고 난리칠 거야. 한국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총리를 잘 뽑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본의 친화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돼. 지금까지 일본의 친화적인 한국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란 관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일본과 같이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거야. 한국을 싫어하긴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본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 일본 기술이 한국 수준으로 발전되고 나서 다시 관계를 악화시키면 돼. 한국인들이 바뀌지 않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친화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 그냥 헛된 희망을 갖지 말자. 한국과 기술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어.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